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한 문제 풀고 저장, 한 문제 풀고 저장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으면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맞게 풀었을 때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좀 크게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가전제품 생산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이미 써져 있으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의 데이터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짜잔하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영어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영어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이 영어를 봤을 때 싹 다 이제 대문자니까 우리 키보드 상태를 캡슐락 키를 눌러서 대문자로 아예 변경을 시켜놓고 데이터 입력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맨 처음에 요 제목들 먼저 쭉쭉쭉 여기서부터 A3번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제목들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분량률 얘를 이제 입력하겠죠. 그리고 빨리 A의 4번 셀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이 제품 코드를 입력할 때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하고요.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제품 코드 입력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서 이 데이터 입력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이 데이터 이제 입력해주고 방향키 위로 올라가는 거 눌러서 위로 올라가서 얘 입력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얘 입력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얘 입력하고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책임자 요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총 생산량 요 데이터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분량률 얘를 이제 입력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총 생산량에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죠. 이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붙게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숫자값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률도 이 영역에서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해 보면 이미 백분율 그 표시 형식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백분율 표시 형식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퍼센트 요 기호는 이제 자동으로 붙어요. 자동으로 붙으니까 우리는 요 앞에 요 소수점 요 데이터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 소수점은 우리가 직접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보세요. 입력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입력을 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오타가 없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랑은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 수입 식자재 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영역은 그랬어요. A1번부터 시작해서 G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할 때는 이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글꼴하고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
그리고 글꼴 색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도구 몸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차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설정할 때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1번부터 시작해서 G1번까지 싹 다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이제 지정할 때는 맞춤 요 탭에서 해주면 되죠. 해서 맞춤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텍스트 맞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로가 일반으로 돼 있어요. 요것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글꼴과 관련된 것들은 글꼴 탭이 따로 있죠. 해서 글꼴 탭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HY 경고딕 요걸로 이제 하래요. HY 경고딕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해라. 그 밑으로 내려가서 16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래서 굵은 기울림꼴 이곳에 있으니까 얘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글꼴 색 찍어서 표준색 중에 우리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글꼴하고 글꼴 스타일 그리고 글꼴의 크기 그리고 글자 색 이렇게 싹 다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C의 4번부터 C의 7번이래요. C의 4번부터 7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4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C의 8에서 C의 9번이요. C의 8부터 시작해서 9번 그러면 지금 요 2개 셀을 보고 얘기하고 C의 10번부터 12번 그 영역은 그랬으니까 요 3개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렇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우리 도구 몸에 보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영역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 지정하고 세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 설정했으면 컨트롤 키 누른 거 그거 이제 손 떼면 되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각각 영역들이 이렇게 여러 개 셀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셀로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싹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G3번 영역은 그랬어요. A3에서 G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을 파랑 강조색 1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셀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우리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파랑 강조색 1번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글씨가 막 써져 있는데 강조색 1번하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랑 강조색 1번 얘가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G4에서 G12번 영역은 그랬어요. G4번부터 12번 영역은 우리 수입 단가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표시 형식을 통화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표시 형식을 통화로 바꾸면 되니까 표시 형식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통화라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통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통화 기호가 붙으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싹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뒤에 4부터 뒤에 12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뒤에 4번부터 뒤에 12번 영역은 지금 수입 일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어요. 이 날짜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때 연은 이제 생략하고 월하고 일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월과 일 사이에 슬래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 그리고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 요일을 한글로 한글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요거 이제 지정을 할 때 우리 이제 월을 대신해 주는 게 M이죠. M인데 지금 01월하고 이렇게 이제 두 자리로 되어 있을 때 그거를 한 자리로 표시할 거니까 요거를 이제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니까 슬래시 똑같이 찍어주고요. 그리고 02하고 이렇게 이제 두 자리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이제 한 자리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2를 대신해 주는 거는 우리 D니까 D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M/D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이만큼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제 요일을 한글로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는데 그때 가로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일과 관련된 거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 DDD 이렇게 이제 3번 써도 요일이 나오고 DDDD 이렇게 이제 4번 써도 요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A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써도 요일이 나오고 그리고 A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도 우리 이제 요일이 표시가 된다고요. 지금 표시 예처럼 만약에 2025년 1월 2일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각각 요일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거 좀 이제 볼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요 셀은 우리 표시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지금 요일을 표시할 때 가로로 묶어서 표시해야죠. 해서 요 DDD 요 세 글자를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리고 D 4번을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그리고 A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그리고 요 A 4개를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 형식을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날짜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지정해주고 여기서 똑같이 이제 가로로 묶어서 DDD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쓸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1번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가로 열어주고 DDDD 이렇게 이제 4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 그리고 그 밑에 날짜도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AAA 이렇게 이제 A 3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 그리고 그 밑에 거 똑같이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한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AAAA 이렇게 이제 4개 쓰고 가로 닫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요 날짜가 있을 때 이 날짜에 대해서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각각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요일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D를 3번 쓰거나 4번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시를 해주고요. A를 3번 쓰거나 4번 쓰게 되면 한글로 표시해 줍니다. 그때 D를 몇 번 쓰냐, A를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요일을 표시해 주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목하고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M/D 요거 쓴 거 그 뒤에다가 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지정 한번 해볼게요. 뒤에 4번부터 뒤에 12번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곳에 써져 있는 형식 다 지워버리고 M/D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AAA 이렇게 쓰고 가로 닫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입력한 게 얘를 똑같이 이제 입력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수입 일자가
표시의 예처럼 그런 형태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표시 형식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요일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D를 몇 번 쓰냐, A를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요일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 D하고 A를 쓸 때 제가 앞에다가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로를 붙였는데 이렇게 이제 가로를 붙인 거는 지금 요일 앞뒤로 가로가 있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A3에서 G12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식품 코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12번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얘를 적용한 후에 아래쪽 이중 테두리 얘를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테두리를 지정할 때는 지금 우리 도구 모음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를 싹 다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거를 한 후에 뭘 해라? 아래쪽 이중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다시 우리 테두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면 테두리 집어넣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빈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테두리 싹 다 이제 적용이 됐고 요 아래쪽만 이중 테두리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테두리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셀 서식과 관련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차종별 재원 비교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그때 우리 차종별 재원 비교라는 이 표에서 엔진 유형이 있대요. 우리 엔진 유형이 지금 B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엔진 유형이 터보로 끝나고 연비가 있대요. 연비는 지금 2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연비가 10 이상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 얘를 사용해서 검색하래요. 그때 고급 필터에서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A18번에서 CA20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A1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의 20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엔진 유형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연비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조건과 이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끝나고로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조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A의 18번 셀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엔진 유형하고 이렇게 제목 먼저 쓸게요. 제목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옆에다가 연비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이 두 가지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겠다, 걸어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때 엔진 유형이 터보로 끝나는 거 찾으래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터보인 걸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나왔다면 터보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또 바뀌어서 터보로 시작하는 걸 찾아라.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이렇게 우리가 요 뒤에다가 별표 만능 문자 얘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만약에 터보가 포함된 걸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도 이렇게 이제 별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터보라는 글자만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터보로 끝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 붙어있는 별표를 지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는데 끝나는 글자만 우리 터보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엔진 유형에 대한 그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비는 10 이상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연비에다가 크거나 같다 1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엔진 유형에 대한 이 조건과 연비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AND 조건으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 조건들을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엔진 유형이 터보로 끝나거나 연비가 10 이상인 데이터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오화 조건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AND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고급 필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정렬 필터에 고급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22번 그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고급 필터 결과를 바로 표시할 게 아니죠. A22번 셀에다가 우리 결과를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의 복사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결과값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A22번 셀 거기서부터 표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장소의 복사 요거 이제 찍어주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데이터 전체 범위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조건 작성한 게 요만큼 작성했죠. 우리가 작성한 만큼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복사 위치 찍은 다음에 A의 22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랬으니까 A의 22번 셀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결과값을 보니까 터보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표시가 됐고 연비를 봤을 때 싹 다 10 이상인 데이터들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데이터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엔진 유형을 봤을 때 터보로 끝나는 게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5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연비가 10 이상인 거요. 얘는 보니까 연비가 10 이상이 아니죠. 해서 얘는 이 데이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10 이상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보면 10 이상이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연비가 7.8이에요. 10 이상이 아니니까 얘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터보는 지금 10 이상이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과값으로 이렇게 3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아까 우리가 셀 서식 이제 지정할 때 요일을 표시하는 그 방식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 4가지 아직 못 외웠으면 외우고 지나가세요. 지금 강의할 때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만약에 뒤에 문제에서 요일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뭘 써야 되지? 헷갈려요. 왜 헷갈려요? 외우지 않았으니까. 뭔가를 외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꼭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할 때는 그냥 한 번씩만 문제 쭉쭉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